WTO와 일본이 본격적인 밀착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과 WTO가 조직 내에서 벌인 뜻밖의 일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우선 은고지 오콘조 이에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본 외무성에 우야마 도모치카 전 심의관이 취임합니다. 외무성은 내각 관방,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등 정부 대책본부에서 기획 추진 심의관을 역임한 우야마를 WTO 사무총장 선임 보좌관으로 파견한다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우야마 보좌관은 WTO 사무총장을 직접 보좌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우야마 전 심의관의 WTO 사무총장 선임 보좌관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에서 WTO 핵심 간부를 맡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우야마 보좌관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해서 앞으로 일본에서 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일본과 WTO 유착관계는 나이지리아 은고지 후보가 취임한 뒤에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작년 10월 아직 WTO 총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느닷없이 은고지 오콘조 후보가 스가 총리에 대한 칭찬을 트윗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은고지 후보는 마치 WTO 총장이 된 듯한 모양새로 일본 스가 총리의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약속한 데 축하하면서 WTO가 앞으로 탄소 배출에 일을 할 것인데 일본이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며 칭찬 트윗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고지 후보는 일본은 이제 녹색 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야심찬 2030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아예 WTO 총장으로서 훈수까지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명희 통상본부장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 총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선 일본과 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지지하자 그 다음부터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은 하지 않은 채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물밑으로 활동했는데 은고지 후보가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WTO 총장과 취임 후 통화를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에는 가장 처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회담을 갖는 일본의 매뉴얼 외교가 또 등장한 것입니다. 당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WTO 신임 사무총장과 첫 전화회담을 했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모테기 외무상은 WTO 총장이 되자마자 한국을 보란듯이 오콘저 유에라 사무총장이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국 간의 조정 능력 및 국제기구 운영 수완을 발휘해 회원국과 제휴 협력하면서 산적한 WTO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극도의 찬사를 담은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WTO에서의 실무 능력은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훨씬 앞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마치 이를 인식한 듯이 은고지 후보가 WTO의 최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외교장관이 나서서 극찬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국에서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도 참가한 상황에 예의상 비공개로 축하 인사를 전하는 정도인데 일본이 이렇게 외무상을 통해 정부 공식 입장을 내비친 것은 다분히 한국 후보를 꺾은 기쁨을 표하며 도발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WTO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입장을 바꾸면서 일본은 날개를 단 듯 WTO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앞서 거론되었듯 일본 정부는 WTO 역사상 최초로 일본인을 안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WTO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 앞으로 한국을 괴롭히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킨 것입니다. 우선 일본의 의도는 한국과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에 관한 소송을 일본이 무조건 이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은 WTO의 수출 규제 소송을 승리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WTO의 다양한 판례를 살펴봤을 때 가장 영향력이 강한 미국조차 번번이 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힘을 행사하여 이기는 것은 예상만큼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앞으로 WTO에서 최대한 일본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본에 큰 부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에서는 WTO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때문에 나이지리아 후보를 꺼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1대1로를 진행해 각국의 컨센서스를 중국에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은고지 오콘조 이에라 후보는 이러한 아프리카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되었기 때문에 은고지 후보 입장에서는 아프리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국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더욱 중국의 입지를 확인시켜줍니다. UN 무역개발회의 UNCTAD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도움을 준 주요 요인 중 하나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수출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WTO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받아서 각종 수출 정책에서 근 20년간 우대를 받아왔었고, 이와 관련 무역 경쟁국인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응고지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해서 이러한 중국 관련한 논란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이 당선시켜놓은 나이지리아 후보로 인해서 전 세계는 중국 우대의 수출 정책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UNCTAD가 발표한 중국 무역 거인의 부상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글로벌 상품 무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14.7%로 가장 컸습니다. 5%에 지나지 않던 중국이 WTO 혜택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WTO 총장은 그 첫 행보로 백신 지적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소속 일부 당국자는 경쟁국의 지적재산권을 건네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미국의 백신 노하우를 손쉽게 확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미국이었다면 이런 일들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상황에 빠른 팬데믹 종식을 위해 나섰을 것이지만,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비롯해 각종 미국의 지재권을 수백조 이상 강탈해간 중국에게 더 이상은 이러한 노하우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제약회사들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미 국민의 엄청난 세금으로 개발된 백신 기술을 알아내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WTO도 같이 미국을 추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 총장도 점차 친중국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미국은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장 당선을 지지하고 당선시켜 놓아서 중국이 활개치게 다니고 하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사실이 결국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중국 상무부는 당국의 웹사이트에서 중국은 오콘조 이웨엘라 박사의 WTO 사무총장 선출을 축하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이 똑같이 총장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중국이 WTO 가입 20주년을 맞았다면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지지하고 WTO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 사무총장의 업무를 실제 행동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WTO에 더욱더 개입하겠다는 뜻을 이제 대놓고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단순히 자신들이 한국 수출 규제를 비롯해 WTO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싸움을 비롯해 자신들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서 전 세계의 무역 점유율을 더 크게 가져가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으며, 아프리카를 비롯 1대1로에 대한 세계 패권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은 일본이 노력해준 덕분에 손 안 대고 코를 푼 상황이 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을 꺾어보려고 WTO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결국 전 세계에 민폐를 주는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국은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수출 규제 소송은 승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패하면 레드팀의 한국이 중국의 WTO와 힘을 합쳐 일본을 이겨냈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WTO를 누구보다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일본 책임론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WTO에서 신임 보좌관 자리까지 만들며 한국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중국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비판받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